안녕하세요. 메이커 조립식 채널의 조립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케쳐 워크벤치의 이 프로퍼티 뷰에 있는 이 뷰 탭에 있는 이 속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 뷰에 있는 이 뷰 탭에 있는 속성들은 이 스케치의 속성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케치의 색을 바꾼다거나 또는 그 스케치를 하면서 어떤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환경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컨스트레인츠라고 하는 이제 속성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오토 컨스트레인츠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보면 이 오토 컨스트레인츠라고 하는 이제 큰 이제 항목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오토 컨스트레인츠하고 그 다음에 어보이드 리던던트라고 하는 이제 속성이 있는데요. 여기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앞서 이제 컨스트레인 부분에서 다뤘던 내용들인데요. 한번 좀 그래도 복습하는 겸 치고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스케치를 먼저 이제 그려보면 오토 컨스트레인츠부터 먼저 보면 이제 자세한 부분은 이제 컨스트레인 그 강좌에 가셔서 다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스케치를 그리잖아요. 이제 스케치를 그릴 때 보면 이 근처로 이렇게 갖고 가면요. 커서 옆에 뭔가가 떠요. 조그맣게. 여기서는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돋보기로는 좀 안 나와서 캡처를 해가지고 줌을 좀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근처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근처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요. 지금 뭔가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지금은 이렇게 생긴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각도 컨스트레인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 근처로 이렇게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가면 이런 식으로 네, 일치하고 그 다음에 수평 컨스트레인이 이렇게 제한이 돼요. 이쪽으로 가까이 가면 이런 컨스트레인이 적용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가까이 가서 딱 눌러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일치 컨스트레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수평 컨스트레인이 두 개가 이렇게 적용이 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컨스트레인을 제가 따로 잡아주지 않아도 적용이 되게 하는 기능이 오토 컨스트레인츠 기능이거든요. 이거를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돋보기를 제가 자꾸 까먹네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체크박스를 이렇게 오토 컨스트레인츠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해제를 하시면 그러고 나면 이제 똑같이 그린다라고 했을 때 가까이 가더라도 아무런 제한이 뜨지 않아요. 지금 보면 이 각도 밖에는 제한이 안 뜨잖아요. 제한이 안 뜨고 가까이 가서 클릭을 했을 때 아무런 컨스트레인이 자동으로 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적용해 주는 기능이 오토 컨스트레인츠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껐다 켰다 하면 여기서 같이 이렇게 속성이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오토 컨스트레인츠 기능을 끄면 여기서 폴스로 이렇게 뜨고 반대로 여기서 true로 이렇게 바꿔주고 안에 들어가면 여기도 오토 컨스트레인츠가 체크가 되어 있는 이 상태가 됩니다. 오토 컨스트레인이 오히려 불편한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각을 미세하게 내가 뭔가 주고 싶거나 이런 상황일 때나 이런 상황도 있죠. 이렇게 내가 근처에서 이렇게 점을 찍고 싶거나 이럴 때는 오토 컨스트레인을 끄는 게 좋아요. 근처에다가 내가 딱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살짝 띄워놓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토 컨스트레인이 되어 있으면 두 개가 알아서 그냥 인치가 돼 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자꾸 뭔가 스냅처럼 자꾸 붙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일 때는 오토 컨스트레인을 이런 식으로 끄시는 방법 있는데 앞에 프로퍼티에서도 끌 수 있다.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나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 프로퍼티 뷰에 가면은 이제 어보이드 리던던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요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 일단 요거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하나 또 설명을 안에서 드려야 될 게 하나 있어서 에디트 화면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어떤 기능이냐면 오토 리무브 리던던츠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스트레인츠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거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수평으로 하나 놨어요. 그리고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하나 선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선을 여기다가 일치를 한번 시켜보죠. 네, 이렇게 해서 일치를 시켰단 말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얘가 수평이고 얘가 수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호리존털, 얘가 버티컬 이렇게 된 거니까 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서로 수직이에요. 그죠? 얘네가. 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구속 조건을 하나 더 놓는 거죠. 여기다가 퍼펜디큘러를 하나 더 이렇게 수직 구속 조건을 한 번 더 추가를 하게 되면 구속 조건이 적용이 안 돼요. 왜냐면 과구속이 돼 버리잖아요. 왜냐면 이미 이걸로 얘네가 수직인 게 내부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다가 굳이 또 수직 조건을 놓아 봐야 중복 구속이 된단 말이죠. 이제 중복 구속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그 중복 구속되는 그 구속 조건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거, 그러니까 더 많은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그 구속 조건, 예를 들어서 얘가 수평 그리고 얘가 수직인 게 더 좁은 케이스를 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경우는 오히려 더 넓은 범위의 구속 조건이 돼버려요.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도 수직이잖아요. 이것도 수직인데 여기서 수평 수직을 지워버리고 수직 구속 조건을 여기다가 놔버리게 되면은 기울어진 경우가 포함이 돼 버리니까 의도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 버리니까 퍼펜디큘러만 있는 게 더 넓은 범위의 구속 조건인 거죠. 이 그림에서는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여기다가 수직 구속 조건을 추가를 했다가 이제 지우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로직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워버려요. 그 기능이 바로 뭐냐면 여기 이제 오토 리무브 리던던츠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해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찍고 수직 구속 조건을 이렇게 얘를 적용을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빨갛게 변해버려요. 네,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변하고 리던던트 컨스트레인츠라고 해가지고 과구속이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구속되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중복 구속 조건을 없애주는 거,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이 오토 리무브 리던던츠 기능이에요. 한번 좀 복습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여기서 오토 리무브 리던던트를 끄면은 꺼놓고 나가면 요거가 보면은 방금 전 제가 껐으니까 얘도 뭔가 펄스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또 조금 다른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어보이드 리던던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true로 항상 돼 있어요. 기본값이. 요거는 진짜 약간 다른 건데 비교를 그냥 하려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서 여기도 이게 두 개가 연달아 있잖아요. 요거 있고 요거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혹시 어보이드 리던던트가 안에 들어가면 있는 그 리무브 리던던트하고 같은 기능인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은 기능은 일단 아니에요. 얘는 이제 어떤 거냐, 친구는 이제 뭐냐면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요 기능은 오토 리무브 리던던트는 이미 이렇게 구속 조건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추가적인 구속 조건을 부여할 때 중복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삭제해 주는 거예요. 약간 결과적인 거죠. 문제가 생길 거를 일단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하고 이거 문제 생기겠다 싶으면 중요도가 낮은 걸 지워버리는 거,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오토 리무브에 해당을 하고요.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이제 뭐냐면은 약간 예방 차원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구속 조건을 건드릴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릴 때, 선을 그릴 때, 선이나 어떤 선분을 이제 그릴 때 그 수평이랑 수직 구속 조건이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일 때 미연에 이렇게 방지를 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일 때 발생을 하거든요. 하나가 원점에 이렇게 찍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점이 이렇게 축 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얘네가 무조건 수평이 되잖아요. 지금 보면 어, 여기서 여기 제한에도 보면 저기 제한되는 컨스트레인이 요 컨스트레인이 있고 그 다음에 수평 컨스트레인이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원점에 있거나 어떤 선분이 축 위에 있게 되면은 그런 경우일 때에는 이제 저런 수평이나 수직 구속 조건을 미연에 그냥 빼버리게 되는데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가 원점에 있고 하나가 축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렸을 때 수평 구속 조건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요. 다시 다 지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여기서 하나가 원점에 이렇게 있고 하나가 이렇게 축 위에 있게 되면 실제로는 코인시던스만 두 개가 있게 되고 수평 구속 조건은 적용이 안 되는데, 그건 이제 누가 이거를 이제 수행을 한 거냐면 앞에서 지금 어보이드 리던던트가 예방을 해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어보이드 리던던트가 폴스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한번 그냥 궁금증 해결 차원에서 한번 좀 보자면, 이번에는 수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에 수직 구속 조건이 옆에 하나 달려 있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원래는 나와야지 되는데 얘가 또 예방을 해줘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찍어 보면 짠 하고 찍었는데 마찬가지 수직 구속 조건이 등장하지 않았죠. 폴스로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폴스로 놨는데도 수직 구속 조건이 등장을 해주지 않아요. 왜 예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방하느냐? 그거는 이제 보면은 여기에 지금 메시지가 하나 떴거든요. 아까 여기 경고 어떤 팝업도 하나 떴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뭐라고 떠 있냐면 auto constraints cause redundancy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removing them 해가지고 앞서서 지금 오토 컨스트레인츠가 되어 있는데 그게 자동으로 리던던시를 중복 구속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알아서 내가 지운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가 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저 속성은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버전업이 되면서 그냥 막아버린 유효성이 없는 이제 그런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true가 되면은 알아서 잘 막는 거고 false가 되면은 막지 않아야 되는데 방금 전 보신 것처럼 지가 지운대요. removing them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코드 쪽을 볼 거여가지고 이 설명이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라 뛰어넘기를 해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코드 쪽에 조금 살펴보면은 드로우 스케치 핸들러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라인 말고 라인 셋, 슬롯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뭘 그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여기 보면은 이제 generate auto constraint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마우스를 딱 띄면은 그 자동으로 이렇게 constraint를 붙여주는 그 함수에 해당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속성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avoid redundancy가 true false냐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avoid redundancy가 이제 true가 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빠지게 돼요. 이 함수가 실행되는데 remove redundant 호리전탈 버티칼이라고 하는 녀석이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또 이제 어떤 녀석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라인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외부 참조한 선에다가 일치 조건을 해가지고 그리거나 한쪽이 이제 원점이고 한쪽이 축 위에 있거나 시작과 끝점이 축 위에 있거나 이런 경우일 때에는 수평이랑 수직 구속 조건을 그냥 알아서 적용하지 않게 예방해주는 이제 이런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함수가. 근데 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게 실행이 되던 실행이 되지 않던 무슨 함수가 하나 붙냐면 여기 밑에 remove redundant auto constraints라고 하는 함수가 한 번 더 붙어요. 이 녀석이 이제 뭐냐면은 그 auto constraint 할 때 그 중복되는 경우 있잖아요. 아까 그 봤던 거. 그거처럼 중복되는 경우일 때는 알아서 그냥 지워버리는 게 무조건 붙기 때문에 이거를 true로 놓던 false로 놓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차피 알아서 중복되는 것들은 다 지워버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버전업들을 몇 번 하면서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궁금하실까봐 나중에 내가 이거 체크 해제했는데 왜 저기는 true로 되어 있지? 이게 조금 궁금하시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내가 컨스트레인을 후 적용했을 때 그것들을 분석해서 중복되는 거를 빼는 거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Avoid Redundant, 이거는 저 스케치를 그릴 때 예방하는 이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디스플레이 옵션스가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여기 바운딩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바운딩 박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스케치를 그리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 스케치이지? 라는 게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을 이렇게 그리고 나면 바운딩 박스가 펄스이면은 스케치 선택하면은 그 객체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돼버려요. 근데 요거를 바운딩 박스를 true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스케치에 자동으로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설정이 돼버려요. 원을 제가 추가로 더 그린다 라고 하면은 그 스케치를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스케치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떤 스케치가 해당이 되는가 라고 하는 거, 그냥 따로 이렇게 찍어보지 않더라도 스케치가 그룹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볼 때 좀 편한 건데, 저는 좀 많이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모드는 스케치를 표현을 해주는 속성입니다. 플랫 라인스가 있고 와이어 프레임 그리고 포인트 이렇게 있는데, 기본 값은 와이어 프레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포인트가 되면 점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상을 하시겠지만,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와이어 프레임이면 선으로 보여주는 거고, 포인트로 하면은 이렇게 점들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플랫 라인스가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하면 스케쳐 워크벤치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드래프트 워크벤치에서 좀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이 드래프트 워크벤치에서는 우리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모드가 플랫 라인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랫 라인스일 때는 패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패 곡선 안에 이제 어떤 면이 정의가 되잖아요. 그 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는, 이제 면 자체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요게 플랫 라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드래프트 워크벤치에서도 뭘 그릴 때 이렇게 나와서 좀 되게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외부 선으로만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 드래프트 워크벤치는 이제 기본적으로 외곽선이 이렇게 까만색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좀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선색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스케치랑 같아지죠.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모드는 뭐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스케쳐 워크벤치에서는 와이어 프레임 그리고 포인트. 근데 스케쳐 워크벤치에서 굳이 포인트로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그냥 두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쇼 인 트리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쇼 인 트리를 펄스로 바꾸잖아요. 풀수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약간 변화가 생기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밑에 스케치에는 없는데 여기 위에 스케치에는 뭔가 눈 같은 게 달려 있죠. 캡처를 해서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자 여기는 없는데 여기에는 눈처럼 생긴 게 하나 달려 있어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트리에 가서 이쪽에 보면은 show items hidden in tree view라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트리뷰에서 이 아이템을 보여줄지 보여주지 않을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안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뭔가 복잡한 필요 없는 그런 항목들은 이렇게 아예 그냥 트리에서 이제 감춰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제 좀 트리를 간소화해서 보여줘야 되는 경우일 때 요거를 체크를 해제를 하고 하면은 안 보여주는 거죠. 트리를 간소화해서 보여주는 건데, 그때 이제 숨길지 안 숨길지 그거를 결정을 하는 게 바로 여기 지금 쇼인 트리라고 하는 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캐드 파일 자체를 서로 이제 막 공유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일 때 뭔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스케치도 그렇고 뭐 바디도 그렇고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때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Show Items Hidden in Tree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히든이 되어 있는 것까지 다 나오니까 숨김 객체 표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를 안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true로 바꾸시면 눈 아이콘이 사라지면서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던 체크가 되어 있지 않든 무조건 보이게 되는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요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거는 뭐 다 많이들 아시죠? 이제 비저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하이드 되죠. 스페이스바 다시 누르면 우리가 보여주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비저빌리티가 폴스로 바뀌고요. 안 보이게 되면, 그 다음에 보이는 상태가 되면
비저빌리티 항목이 true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그리드가 있습니다. 그리드는 튜토리얼 첫 번째 시작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 복습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뭐랑 동기가 되어 있냐면 그리드 속성하고 전부 다 동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누르면 그리드가 생기잖아요. 누를 때마다 그리드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데, 쇼 그리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리드 토글입니다. 그래서 true이면은 그리드가 보이는 거고 false이면 그리드 안 보이는 거고, 여기서 바꿔서 그리드를 생성했다가 없앴다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 그리드 사이즈인데, 그리드를 얼마로 할 건가, 한 칸을 여기서 20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그리드가 사이즈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지금 뭔가 조금 이상하죠? 50으로 바꿨는데 그리드가 더 촘촘해졌잖아요. 이 부분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드가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줌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그리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생기게 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기능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기능은 이제 그리드에 보면은 그리드 오토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이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드가 또 생겨요. 10분 할로 계속 이렇게 생기는데, 사실 저는 이 기능은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거는 이제 꺼 놓는데, 그리드를 쓰게 되면 이 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드 오토가 폴스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줌을 해도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폴스 된 상태에서 50으로 바꾸면 더 이제 커지죠. 100으로 바꾸면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녀석입니다. 얘가 true가 되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리드가 생기는 이런 항목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 프로퍼티 뷰에서 오토 컨스트레인트, 디스플레이 옵션, 그리고 그리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고 좀 나눠서 할게요. 오브젝트 스타일, 그 다음에 이제 셀렉션, 그 다음에 비저빌리티, 오토메이션. 요거는 이제 설정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요거는 좀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